그래서 제가 개인 상담에서는 이러한 역동을 많이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1대1의 관계지만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집단 구성원들 간, 그죠? 이 구성원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간에 서로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집단의 역동이 관련이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상담자와 10명 내외의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활동적이고 활기 있게 변하며 일어나기 때문에 역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상담자와 집단 구성원들. 두 번째, 구성원 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단의 상담자와 그다음 집단원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떤 상호작용인가 하면 아주 활동적이고 활기차다.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활기 있게 역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역동이라는 것이 뭐죠? 아주 힘이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역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집단 역동은 집단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체계 이론을 적용하는데 체계 이론이란 한 사람의 행동을 집단 체계 내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죠? 체계 이론 적용. 집단 역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 이론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한 사람의 행동이 한 부분이다. 체계 내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결국은 그것으로 또 전체 집단원들이 영향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 한 사람의 행동이 집단 전체의 체계의 한 부분, 체계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단을 이렇게 둥글게 많이 하는데요. 여기 집단에 상담자가 있겠죠. 그 다음 집단원들이 있습니다. 10명 이상일 수도 있고요. 더 이하일 수도 있고요. 자, 집단원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 이 한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결국은 이 집단이라는 전체의 한 체계의 한 부분이 되어서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또 이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역동적으로 상호 서로 간에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체계 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이 역동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역동과 체계 이론을 맞물려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고요. 집단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집단 상담은 각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집단의 힘이 있는데 상담자의 임무는 집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규명하고 분석하며 집단 상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상담자의 임무는 결국은 이 집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그걸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집단의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자,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집단의 상담자는 집단원들끼리 구성원 간에 미치는 이러한 그 중요한 영향, 그죠? 중요한 영향을 뭐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석하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규명을 해서 이것이 집단 목적의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해 줘야 됩니다. 집단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중요한 영향이 방해가 된다면 이 중요한 영향이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방해가 되는 요인을 어떻게 하라? 통제를 해서 집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 집단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과감히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집단 내에서 하위 집단이 형성되는 경우에 그 어느 정도의 하위 집단이나 긴장이나 갈등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하위 집단들이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단 상담을 이해할 때는 이 집단 역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집단 상담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본다면 집단 역동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집단 역동의 구성 요소, 즉 집단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한 영역이 있습니다. 집단 역동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집단 역동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집단 역동을 이해하기 위한 영역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구성 요소라고도 하는데 별표 3개. 집단 역동에 있어서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다. 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가 정서적인 유대를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얼마만큼 서로 유대감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집단의 응집력이 있겠죠? 집단의 응집력.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죠? 응집력은 소속감, 결속력, 그 다음에 영향력이라고도 합니다. 소속감, 결속력, 더 나아가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영향력까지도 우리가 응집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서적인 유대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위 집단이라든지 집단의 크기라든지 물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하위 집단 형성, 그 다음에 집단의 크기, 그 다음 또 더 나아가서 물리적인 환경까지도 우리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의사소통을 주고받는가라는 거. 응집력은 우리가 집단의 매력을 느끼는 정도를 말합니다. 집단의 매력 또는 끌리는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응집력과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집단의 문화를 말합니다. 집단의 문화. 이 집단 문화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집단의 구성 요소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가치관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가치, 신념, 관습,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이 다 집단의 문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집단의 규범이 있겠죠? 지도력이 먼저 있겠네요. 집단의 지도력. 집단 지도력에 있어서는 집단의 리더가 집단을 이끌어가는 힘인데요. 집단원들이 최대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집단을 지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를 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집단의 지도자의 지도력에 따라서 집단이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유지되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집단의 규범입니다. 규범 필요하죠. 집단이 어떤 규범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이 집단이 집단원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죠. 행동의 표준 일반화. 행동의 표준을 일반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집단의 규범이 있는가라는 것과 통제 수단이 되는 거죠. 이 규범이 있어야 집단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규범은 통제 수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6번째는 집단의 구조합니다. 구조가 중요하죠.